경제학자의 서재. 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 아유경지. 전후 최초이자 마지막 선진국 대한민국 지위와 논란. 45년 만에 계엄과 탄핵으로 갈 길을 잃은 대한민국의 2025년을 걱정하며 이전의 컨텐츠를 내용을 업그레이드하여 다시 올립니다. 분명 어려움은 있지만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개요. 2024년 1월 UN 경제사회처가 발간하는 세계 경제 현황 및 전망 WESP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분류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완전히 변경되었다. WESP는 세계 다수 기관이 선진국, 개도국 분류 시 인용할 정도로 매우 권위 있는 보고서이다. 특히나 WESP는 이스라엘, 대만, 홍콩, 싱가포르까지도 여전히 개도국으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보수적인데 여기서 선진국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 이전까지 WESP에서 개발도상국이나 체제 전환국으로 분류되던 국가들 중에서 선진국으로 분류가 변경된 국가들은 모두 유럽연합에 신규 가입한 나라들 뿐이며 그 외에는 대한민국이 최초이다. 배경. 대한민국은 현대 일의 경제를 발전시켜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을 국가 목표로 삼아왔다. 80, 90년대에는 1인당 GDP 1만 불을 달성하면 선진국식으로 이야기하며 매 1인당 GDP를 실적으로 홍보하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다가 2000년대의 어느 순간에는 수십 년간 그렇게 이야기해왔던 선진국 진입의 목표를 달성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아직 선진국은 멀었다. 식의 논쟁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는 한국이 선진국인가? 에 대한 논쟁이 제법 치열했다. 다만 2020년대 들어서 이러한 일련의 선진국 논쟁은 다소 철이 좀 지난 감이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여느 기관의 통계 기준으로 보나 엄연한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사실 2000년대 후반에 논쟁이 극심했던 시기에도 한국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상태였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 선진국 여부 논쟁이 가장 활발했던 때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자리 잡았고 국제적인 위상 역시 함께 올랐던 시기이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분류가 애매했던 것은 오히려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이다. 한국을 고소득 국가로 처음 분류하기 시작한 것이 1995년, 2001년이다. IMF 외환위기를 거쳤으나 1999년경부터는 한국은 중진국 함정을 돌파한 것이 명확해졌고 일찍 잡으면 1994년경부터 기존 선진국들의 하한선이나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까지 성장한 상태였다. 다만 이 시기엔 한국인들 중 그 누구도 한국이 선진국이라 생각하지 않아 별다른 얘기는 없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실제 경제적 상황과 여론으로의 확산은 몇 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선진국의 기준 요소. 1인당 GDP.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분명히 매우 중요시되는 요소이다. 1인당 GDP가 높아도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는 있어도 1인당 GDP가 낮은데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없다.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들은 2020년대 기준으로 대개 $2만은 넘는다. HDI 인간개발지수 0.8 이상.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정의하는 선진경제국. 세계은행에서 정의하는 고소득 OECD 국가군하이 인컴 OECD 멤버즈. 개발원조위원회 DAC 디벨로프먼트 어시스턴스 커미티 멤버. 유엔의 인간개발지수 HDI 휴먼 디벨로프먼트 인덱스는 교육지수, 기대수명지수, GNIPPP의 기하 평균으로 산출되며 개발된 나라의 여부를 평가하는 바로미터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2021년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캐나다에 이어 19위를 차지하여 미국과 일본을 앞서기도 했다. 각각 다음 지표가 세계 최상위권인 나라들이 상위 10위권을 차지하였다. 기대 교육연수의 호주와 뉴질랜드, 평균 재학연수의 미국과 독일, GNIPPP의 노르웨이와 싱가포르이다. 총합 1위는 평균 재학연수와 GNIPPP가 모두 높은 스위스이다. HDI가 높다는 것은 대체로 그 나라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DAC, 파리클럽 멤버 여부와 함께 가장 큰 기준으로 보는 편이다. 그 밖에도 1인당 GDP 혹은 GNI, 평균 급여 액수, IHDI 등을 보고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를 판단하기도 한다. 위의 기준들에 포함됐느냐로 따진다면 대한민국은 위의 4개 분류를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선진국으로 볼 수 있다. 4. 선진국 여부 국제기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주요 국제기구 및 기업으로는 UN, IMF, OECD, 다우존스, S&P, FTS, 이러셀 등이 있으며 세계은행도 대한민국을 고소득 국가로 분류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주로 인류선 진국들만 가입할 수 있다는 두 국제기구인 개발원조위원회와 파리클럽에도 모두 가입되어 있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대한민국은 신흥국으로 남으려 했으나 이에 선진국, 신흥국 불문 각 나라의 격렬한 반발을 맞고 선진국 명단에 강제로 편입되어
온실가스 감축 37%라는 무거운 과제를 부과받았다. 그래서 2016년 11월부터 37% 감축이라는 파리 기후협정을 비준하고 발효하게 되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환경 규제에 대해 완벽하게 선진국 기준을 적용받으며 대한민국의 환경 규제 수준은 2025년까지 유럽연합, 영국과 규제 동등성을 맞춰야 한다. 2021년 7월 2일 유엔 무역개발회의 융크타드가 설립 57년 만에 대한민국을 리스트 A에서 리스트 B로 변경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래 리스트 A에서 리스트 B로 지위가 변경된 국가는 대한민국이 처음이다. 이 결정에 참석해온 국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한다. 사실상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통한다는 걸 세계 모든 국가가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외교부 보도자료와 이를 기반으로 한 언론에서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되었다고 발표한 점과 다소 다르게 리스트 B가 선진국 그룹이라는 것은 암묵적인 인식 내지 인정이며 운크다드 정관 등에서 A부터 T까지의 회원국을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등으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즉, 틀린 의미는 아니나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이다. 운크타드의 분류와 상관없이 절대다수의 국제기관들은 이미 2000년대 초에서 중반부터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해왔다. 2022년 5월 유엔 통계국이 대한민국의 분류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2022년이 되어서야 선진국으로 분류된 이유 또한 후술하듯 한국이 자의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 남기를 원해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국민들의 여론과 비슷하게 선진국의 명예를 노리겠다는 제스처는 보였으나 실상 내부적으로는 선진국의 의무를 최대한 회피해왔다. 마찬가지로 G7이나 D10과 같은 선진 강대국 모임 합류에 대한 정부의 적극성은 한국 버금가는 국력의 호주가 더 적극적이고 열성적인데 한국 정부는 후발주자 선진국 그리고 지역 강국이므로 구선진 강대국들과 같은 의무, 잣대를 지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듯 국제사회와 대부분의 국가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봄으로 그 위치에 걸맞은 활동을 하기를 요구하거나 장려하고 있다. 평화유지군 활동과 환경보호 요구가 그 좋은 예다. 다만 소수 기관들은 대한민국을 여전히 신흥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MSCI 지수의 선진국 미분류는 국제금융시장에서도 매우 유명한 논란거리여서 대한민국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원화의 역외 24시간 환전 허용, 한국거래소의 지수 산출 시스템 공개, 외국인 투자 등록제 개선 등을 MSCI 쪽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여부 경제 지표. 전 세계 명목 GDP 합산치는 IMF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110조 달러가 넘는다. 2024년 10월 기준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36,000달러를 넘어섰다. 그런데 전 세계 평균 1인당 GDP는 현재 14,000달러를 못 넘는다. 만약 여러분이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풀타임 직장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정도에 위치한 서민이지만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중위소득의 2배를 넘게 버는 상류층에 해당한다. 이쯤만 되어도 고기 반찬을 먹고 옷이 상하면 버리고 새 것을 사 입으며 샤워를 매일 하고 세탁기로 빨래를 하고 싶을 때마다 하고 침대에서 잠을 자며 영화를 보고 싶을 때마다 영화관에 갈 수 있고 개인 컴퓨터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바꾸고 비눈 벌레가 안 들어오며 수도 전기 인터넷 냉난방이 끊길 걱정이 없는 집에서 살고 아플 때 약국이나 병원을 대중교통으로 길어야 30분 이내에 자유롭게 갈 수 있다. 이런 삶은 80억 인류가 사는 지구에서 많아야 10에서 20억 명 정도만 누릴 수 있는 삶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인데도 말이다. 대한민국은 하위 3%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쌀과 김치 등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무료 급식소 등이 의외로 잘 정비되어 있다. 일하기 어려운 사람도 빈곤층 대책과 별개로 결식아동에게는 식사 바우처를 지급하고 학교 급식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결식노인을 위한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각 지자체마다 별도 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또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큰돈 들이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으며 젊어서 납부한 국민연금과 노인복지연금 등을 받을 수 있고 치안 상황도 안정적이라 돈이 없다 해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도 거의 없다. 위생 또한 일반 시민들이 누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세계 인구 가운데 하루 3끼를 못 먹는 사람이 수십억 명이라는 것을 감안하자면 대한민국의 기반 시설은 빈곤층까지 비교적 잘 아우른다는 것이 자명하다. 깨끗한 물을 매일 쓸 수 있고 아플 때 정부 건강보험 지원을 받으며 공공기관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은 아무리 최빈층이라도 전 세계에서 20억 명 안에 든다. 애당초 불안 상대적인 개념이다. 경제, 정치, 치안, 삶의 질, 위생, 의료, 복지, 교육, 교통, 정보통신기술 인터넷, 행정 서비스 접근성 등 모든 분야의 지표를 고려해봐도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5.
도달 시기. 대한민국이 어떤 시점에 선진국에 도달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전반적으로는 아무리 늦어도 2000년대 말부터는 선진국에 진입한 상태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통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한국은 이르면 1990년대 중반 내지 2000년대 초반부터 국제적으로 선진국이나 못해도 선진국에 준하는 수준의 국가로 분류되기 시작했으며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한 2009년 하반기에서 2010년부터는 95%의 지표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아래 내용에서도 문화나 사회 면모까지 반영하는 선진국이라는 개념에 비해 경제 관련 선진국 분류에 편입된 시기는 상대적으로 더 이른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지표들과 사회상 변화를 보면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2002년인데 2001년 IMF 외환위기가 끝나 경제 주권을 회복한 이듬해이고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겨울연가의 방송으로 한류 열풍 기반 마련과 국가 위상을 발전시킨 데다가 브라질의 GDP 규모를 처음으로 추월한 해이기도 하다. 다음 해에는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대만의 1인당 GDP를 처음으로 추월했으며 주호일제가 법제화되었다. 다만 2000년대 후반까지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기에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인식은 해외, 특히 서양에서 매우 옅었으며 2010년대로 접어들 무렵에 와서야 한국은 본격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사실 이 시기에도 한국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진입한 지 시간이 상당히 지났던 시점이었으니 한국의 선진국 이미지가 2000년대 중반에 비해 대폭 확대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부분을 반증하듯 대한민국 여권의 위상이 급상승한 것도 2010년 전후 시기부터였다. 한국의 여권 파워는 2007년에는 11위였고 2010년에도 13위 남짓 수준이었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상승하며 2014년 3위로 등극한 후 2024년 현재까지도 이 정도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단 1991년 12월 13일 이 시가 관세무역일 반협정 가트 회의에서 한국을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선진국으로 간주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으며 국제기구 중 대한민국을 가장 먼저 선진국으로 지정한 기구는 국제통화기금 1997년이다. 선진국 진입 직후 대한민국은 2003년 대만의 1인당 GDP를 처음 추월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1인당 GDP가 세계은행, IMF, CIA로부터 모두 2만 달러를 넘긴 것으로 기록되고 포르투갈의 인간개발 지수도 앞지르게 되며 완벽하게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대략 2006에서 2007년부터 한국은 세계은행, IMF, CIA 세 조직으로부터 모두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 대한민국은 2008년 11월 17일 ESTA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9월 21일 FTSE 지수의 선진시장에 편입되고 2009년 11월 25일 OECD 개발 원조위원회 DAC에 가입 합의를 했다. 이때부터 한국은 몇몇 통계에서나 개도국으로 분류되었지 실질적으로는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명실상부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선진국 여부와 도달 시기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으로 발생하는 논란과 문제에 대하여 알아봅니다.